자, 오늘 영양학 법정에선 피고인 누군지 아시겠어요? 바로 우리한테 정말 친숙한 햄버거입니다. 햄버거 과연 유죄일까요? 아니면 진짜 억울한 누명을 쓴 걸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햄버거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뭐죠? 보통 정크푸드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균형 잡힌 식사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상반된 주장 한번 제대로 맞붙여 보겠습니다. 일단 용어부터 확실히 하고 가죠. 우리가 정크푸드라고 부르는 건 보통 영양가는 없고 칼로리만 높은 음식을 말하잖아요. 반면에 균형 잡힌 식사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 3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거고요. 자, 그럼 햄버거는 과연 어느 쪽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증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다른 거 다 빼고 오직 햄버거 단품만 딱 놓고 봤을 때 영양 성분이 어떤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 표 좀 보세요. 이거 진짜 놀랍지 않나요? 햄버거 하나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하루 권장량의 무려 50%, 그러니까 딱 절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던 불량식품 이미지랑은 완전 다르죠. 오히려 탄수화물은 생각보다 적어요. 15%밖에 안 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더 확실하게 와닿으실 거예요. 이 3대 영양소 비율만 딱 놓고 보면요. 햄버거가 오히려 밥이나 국수 위주의 식사보다 단백질 비율이 훨씬 높은 거죠. 꽤 균형 잡혀 보이지 않나요? 괜히 햄버거가 헬스 식단이다 이런 농담이 나오는 게 아니었네요.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햄버거에게도 약점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공범, 바로 햄버거 빵입니다. 이 빵이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소화 흡수가 엄청나게 빨라요. 이게 바로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치솟게 만드는 그 유명한 혈당 스파이크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수사의 방향을 좀 틀어볼까요? 햄버거랑 항상 같이 다니는 그 공범들 있죠? 네, 바로 세트 메뉴의 다른 친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햄버거만 딱 먹는 경우 거리 없잖아요, 그쵸? 여기에 감자튀김하고 탄산음료가 딱 붙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몸에서 말 그대로 대사적인 대격변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감자튀김이랑 콜라가 더해지니까 칼로리는 거의 2배로 뛰죠. 탄수화물은 3배가 넘어가고요. 특히 설탕, 당류는 보세요. 9g에서 60g 이상으로 무려 6배 넘게 폭발합니다. 바로 이 순간 아까 그 괜찮아 보였던 식사가 우리 몸을 공격하는 대사적 재앙으로 확 바뀌는 겁니다. 그럼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자, 첫 번째 용의자, 바로 탄산음료 속 액상과당입니다. 이건 뭐 그냥 마시는 설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흡수돼서 혈당을 로켓처럼 쏘아 올립니다. 두 번째, 감자튀김. 영양소는 거의 다 날아간 순수한 전분 덩어리라서 혈당을 확 올리고요. 여기에 몸에 나쁜 트랜스 지방까지 덤으로 따라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둘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내는 칼로리와 당의 엄청난 합동 공격.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지방이랑 설탕 폭탄이 우리 몸에 딱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마디로 바로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일단 너무 많은 당과 지방이 한꺼번에 훅 들어오죠. 그럼 혈당이 미친 듯이 치솟아요. 우리 몸은 이걸 비상사태다 하고 인식해서 사이토카인 같은 염증 물질들을 막 뿜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사를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마치 약한 불로 계속 타고 있는 것처럼 만성 저강도 염증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인연구가 문제의 심각성을 딱 보여주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딱 한 번 잘못된 식사를 한 것만으로도 그 염증 상태가 최대 18시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하루 3끼를 다 이런 식으로 먹는다? 그럼 이건 뭐 사실상 하루 24시간 내내 1년 365일 염증 상태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지금까지 문제점만 얘기해서 좀 우울하셨죠?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행히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정말 간단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식사 순서 조절법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뭘 먼저 먹느냐,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 몸의 반응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우리 손으로 조절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햄버거 드실 때 무심코 빵부터 덥석 베어 불지 마세요. 제일 먼저 햄버거 안에 있는 양상추나 토마토 같은 채소를 먼저 드세요.
그 다음에 고기 패티를 먹고 맨 마지막에 빵을 드시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연구를 보면요. 이 간단한 순서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치솟는 걸 최대 70%까지 막을 수 있다고 해요. 엄청나죠? 근데 만약에 이런 잘못된 식습관을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흔하면서도 아주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4명 중 1명.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 성인 중에서 대사증후군을 가진 사람의 비율입니다.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 아니면 내 가족, 내 친구, 넷 중 하나는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절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무슨 특별한 병 이름이 아니에요. 뱃살, 고혈압, 고혈당, 나쁜 콜레스테롤, 이런 위험한 신호들이 한 사람한테 동시에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이 상태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 식습관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여기 보이는 5가지 기준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입니다 하고 진단을 받게 됩니다. 뭐 당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허리둘레 같은 것도 포함되고요.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대부분 별다른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소리 없는 살인자 같은 별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나는 괜찮나 하고 스스로 점검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증거를 종합해서 햄버거 재판의 최종 판결을 내려보겠습니다. 과연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햄버거 자체는 무죄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려 꽤 괜찮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도 있었어요. 진짜 범인은 누구였죠? 바로 그 옆에 항상 붙어 다니던 공범들. 감자튀김과 탄산음료,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걸 함께 먹어왔던 우리의 식습관이었습니다. 이 공범들이 햄버거를 나쁜 음식으로 만들어 버렸던 거죠. 결국 모든 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접시가 그냥 배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을 만들 수도 망가뜨릴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다음 식사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